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165화고요. 무사고 운전 시리즈 3탄입니다. 무사고 운전하는 법 3탄 후미추돌입니다. 자, 여러분 무사고 운전하는 법 후미추돌. 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 변경,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게 진로 변경이죠. 진로 변경, 그다음에 골목길,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이 두 사고 유형만 봐도 아마 절반쯤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후미추도까지 포함하면 분명히 50% 넘을 거예요. 아마도. 네, 후미추도 사고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후미추도 사고는 왜 날까요? 방심해서 납니다. 자,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앞차하고 나하고 간격이 막 한 2m 막 그건 정말 미친 거고 그건 사람이 아닌 거고. 고속도로 달리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니게 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근데 거리를 이게 저 차도 빠르고 나도 빠르면 솔직히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져서 이 안전거리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고속도로에서도 왕왕 발생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시내 시가지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여유 있게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앞에 차가 신호 황색이네 탁 서버린다든지, 혹은 가는데 개가 한 마리 툭 뛰어 들어왔어요. 착 서버린다든지, 그런 급정거하는 앞에 차가 갑자기 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앞차와 사고 발생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동해가지고 정지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방 주시를 잘 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거리는 충분했지만 내가 대응이 늦었다, 그러면 추돌을 하는 거고, 대응은 신속하게 했지만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추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항상 확보하시고 전방 주시를 잘 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신호 없는 교차로 진행할 때 언제든지 이쪽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튀어나왔을 때 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천천히 주위에서 잘 살피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지 도로의 주행 특성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할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앞차가 갑자기 서더라도 나도 설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면서 주시를 잘 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후미추돌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정답이 딱 나와 있죠. 100대 빵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100대 빵이 아닌 사고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내비가 우회전을 하래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나쳤어. 이러면서 브레이크 팍 밟았어요. 뒤에서 쾅. 자, 이거 뒷차 100%일까요? 아니, 잘 가던 차가 앞에 뭐 사람이 건너거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건너거나 뭐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가 바뀌었거나 그것도 아닌데 앞에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팍 서버려요. 물론 어떻게 썼든, 그 차가 어떻게 썼든 그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를 내가 확보해야 되고, 그게 안전거리잖아요. 그리고 이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내가 주의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사고가 났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뒤에서 박은 차가 잘못이 많습니다. 과실이 많은데, 앞에 차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차한 거면 무과실이죠. 그 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꺾어야 되는데 팍 브레이크.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 없는 급제동,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급제동. 예를 들어서 신호를 착각했어요. 전방에
직좌 신호가 들어와 있다가 좌회전 화살표가 꺼지면서 황색이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직진만 유지되는 이런 교차로가 있어요. 신호 현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직좌 다음에 직진인 거죠. 그런데 쭉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전방 주시를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가다가 신호등이 황색이 들어왔네 하고 확 서버린 거야. 계속 직진 신호인데 황색 들어온 거 보면서 서버린 거예요. 그냥 뒤에서 쾅 박았어요. 그럼 뒤에 차가 그러죠. 내려가지고 아니 아저씨 그 직진 신호인데 그거 갑자기 서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황색이 들어와가지고 섰는데요? 이러지. 나중에 블랙박스 때 보면 자, 이런 경우 신호의 착각 그리고 교차로인데 지나가야 되는 일로 끄게 되는데 지나가 버렸어. 오 이러면서 그냥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유가 없는, 이유 없는 급제도,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급제도의 경우에 선행 차량에게 과실을 통상 한 30% 정도 물립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박았으니까 무조건 100%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막 항주 변호사님 뭐 무조건 뒤에서 박았으니까 무조건 가야자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막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 오히려 선행차가 가해자가 되고 뒷차가 골탕 먹은 차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뒤에서 박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그 상황이야. 앞에 차가 말이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가해자인 사고가 대부분. 그런데 가끔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 상대방 불박, 우리 불박 딱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봐드릴게요. 자, 뭐 경찰서 가도 경찰관 분들도 요즘은 판단 정확하게 잘 하세요. 요즘은이 아니고 원래.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찰들이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경우, 또 보험회사 뭐 보험회사가 떴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실수해서 잘못한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달라. 근데 나는 저 사람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내 말이 맞는데 저 사람이 엉뚱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을 많이 드시는 직업군들이 경찰, 특히나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 현장 출동하는 직원들 욕을 많이 먹어요. 저도 어제 욕을 좀 먹었는데,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설명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럼 그걸 딱 찍어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해? 이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자, 후미 추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요?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전방 주시를 잘 하면서 운전하셔야 돼요. 왜냐? 차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하고 타인의 신체, 타인의 생명, 타인의 물건에, 또 내 신체, 내 물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운전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방 주시하고 측방, 어쩌면 후방까지도 뒤의 흐름 이런 거 전체적인 다 살피면서 잘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무사고 운전. 진로 변경도 마찬가지고 신호없는 교차로도 마찬가지고 후미추돌도 마찬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넋을 어디 빼놓지 말고 정신을 잘 차리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퀴가 구르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100%가 없다. 보상과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사기꾼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력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내 뒤에서 내 차 박았는데 내가 신호받다가 설라고 정지하려고 이렇게 제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박았는데 내가 아직 완전히 선 게 아니라서 바퀴가 구르고 있다고 해서
바퀴가 구르는 중에는 100%가 없다 이러면서 내가 그때 30% 과실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사고를 뭐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긴 힘든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거기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퀴 오른 중에는 100%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경우 몇 프로일까요? 100대 빵이지 그 말이라고 그거를 100대 빵이죠. 신호받아가 서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막아버리면 그거 어떡하게. 자 여러분 100대 빵일 때요. 100대 빵일 때 여기에 이 사람이 80%냐 90%냐 100%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과연 정말 과실이 없냐? 하나도 이 사고에 책임이 없냐?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예측 가능성. 이 상황이 지금 예측 가능한 상황이냐?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을 안 하고 만연히 방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사고가 난 거냐? 혹은 예측 가능성, 회피 불가능성,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냐? 자,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 후미추도는 왜 100대 빵일까요? 신호받아 섰어. 뒤에서 뭐가 깨해요. 내가 피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해? 못 피하잖아요. 차를 들고 옆으로 뛰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주행하고 있어요. 황색 신호가 들어왔어요. 자, 황색 신호가 들어와서 내가 설라 하는데 나는 정지선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뒤에 차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내가 냅다 달리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측할 수 있긴 해요. 그러면 그 차 생각해서 사고 안 나려고 내가 신호위반에 달려나가다가 저서 오는 차고 사고가 나야 돼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예측은 정당한 예측이라 해야 돼요. 저 차가 신호위반 해가지고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냅다 달려가지고 나를 박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것까지 예측해서 주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신호위반도 이걸 따져야 돼. 나는 내 신호에 가고 있지만 저기서 신호위반해서 달려오는 차가 박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 예측할 수 있잖아. 그거 왜 주의 안 했어? 이런 주장까지도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예측 가능성은 뭐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예측인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황색인데 설라 하는데 뒤에서 신호위반 해가지고 막 냅다 달릴 거라고 달려오는 차가 25톤 덤프 트럭이야.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냥. 안 죽으려면 그냥 가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100대 빵인 건 맞아. 나 죽고 나서 100대 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전방, 측방 잘 살피면서 후방도, 교통의 흐름도 살펴가면서 다녀야 된다. 아시겠죠? 바퀴가 구른 중에 발생된 사고는 100%가 없다라는 주장은 왜 나왔냐면 보상과에서 사고의 과실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 얘기예요. 자, 나는 섰다! 섰는데 저 차가 와서 박았다.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이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바퀴가 딱 멈췄으니까 난 과실 없어. 나는 가만 섰는데 저 차가 와서 박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인데 가는데 저 차도 뒤늦게 나를 발견하고 나도 저 차를 발견했어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내가 가다가 딱 섰는데 이 차가 와서 콱 박았어요. 나는 섰고 얘는 박았고 쟤가 가야지. 내가 무슨 과실이야. 나는 과실 없어. 무과실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진행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행의 연장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섰어. 그래 이 전자기기가 이상한가?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끼리끼리 뭐 이러고 있는데
한 20초 걸렸어요. 막 이거 뒤에서 뭐 이거 내려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초수 와서 콩 박았어. 미친놈이 지금. 뻔히 가만서 있는 차를 왜 박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박았어요. 그러면 나는 과실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과실 발생될 수도 있을걸요. 내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했잖아요. 차가 멈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방에 뒤에 오는 차에 대해서 안전표지 설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차로 한복판을 딱 막고 섰어. 그럼 이쪽에 저쪽에 차가 올 수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네 지금 고장 났는데 죄송하지만 좀 돌아가세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가만히 서 있었지만 과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수도. 자, 바퀴가 구르는 중에 발생된 사고는 100% 없다라는 설명은 왜 나왔냐? 나는 섰으니까 과실 없어. 근데 옆에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조금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보상과에서 과실이 이렇게 됩니다를 내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나는 과실 아예 없거나 뭐 잘해봐야 10%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상과에서 이렇게 판단해 보기에는 이 과실이 예를 들어 7대3 정도 돼요. 저쪽 편에서도 보상과 직원이 보니까 한 7대3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보상과 쪽에서는 정리가 됐어. 이거 7대3 정도 되는 사고네요. 그러네요. 자, 우리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면 그대로 진행하죠 했는데 우리 고객님이 내 과실이 어딨어? 무슨 3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득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퀴가 구른 중에 발생된 사고는 100% 없다?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호 받아가지고 정지하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아직 쓴 건 아니야.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쿵 박았어요. 내가 바퀴가 구르고 있는 중이긴 해. 이거 100%예요. 100% 아니에요. 100%죠. 신호 받아가 서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막 이거 뭐 어떻게 내가 뭐 어디로 피할 거야? 맞잖아요. 바퀴가 구르는 중에 발생된 사고도 100% 사고는 있다. 흔히 그런 이제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100대 빵이다 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칼치기 빡 들어오면서 빡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나는 주행 중이지만 이건 100대 빵이죠. 이런 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 만약에 블랙박스 안 다신 분들 꼭 다세요. 좀 이따 차 바꿀 거라서 그런 비겁한 변명하지 마시고 다세요. 블랙박스 차 사시면 옮겨 달면 됩니다. 네. 옮겨 달면 됩니다. 별거 있습니까? 그리고 블랙박스 뭐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 안 해요. 싼 거는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 좀 그렇겠다마는 10몇만 원, 20몇만 원, 뭐 한 30만 원 이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걸로 삽니다. 자동차 보험 넣을 때 보험료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달고 한 10년 썼다 치면 보험료 할인 받은 걸로도 그냥 제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왜 안 해요? 귀찮아서. 블랙박스 달아놓고도 점검을 안 해. 왜 안 해요? 귀찮아서. 그래놓고 사고 나면 뭐라고요? 저 차 블랙박스 한번 봅시다. 저 차 블랙박스는 누구 거? 저 사람 거.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사고 운전하는 법 후미 추돌 뭐 해야 된다고요? 안전거리 확보하고 전방 주시하시고 바퀴가 구르는 중에 과실 100%는 없다? 아니다. 100% 있다. 자, 여러분 9월입니다. 9월. 태풍이 막 연달아 막 오네요. 마이사고 오고 또 지금 하이선도 오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태풍 피해 입지 마시고 저 우리 고객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태풍에 막 이게 하우스 날라와가지고 차 끌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차차 처리됩니다. 차차 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 다른 데서 이게 날라온 게 있다. 그리고 그 날라온 그곳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 건물 혹은 집 소유주가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하거나 혹은 직접 얘기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